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오늘은요 제3부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제3부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금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한 그런 노래, 야간 통행 금지, 예, 그런 노래인데 영시의 이별입니다. 영시의 이별. 제목이 영시의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노래를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호가 부릅니다. 영시의 이별. 그리고 임영웅 영시의 이별, 임영웅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기다리란 그 한마디, 너의 진정 그 말이면 돌아오길 나는 믿고 웃으며 보낸다. 한없이 그리워도 보고 싶어, 외로워도 너와 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너는 다시 돌아오겠지. 기다리란 그 한마디, 너의 진정 그 말이면 돌아오길 나는 믿고 웃으며 보낸다. 한없이 그리워도 보고 싶어, 외로워도 너와 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너는 다시 돌아오겠지.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하나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
울었다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살아가 안녕. 예, 노래 들었습니다. 임영웅의 영시의 이별까지 들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통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통금을 뭐 어겼다, 뭐 이렇게 통금을 어기면 그 직결 처분 받아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통금이 45년부터 1945년 미 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약 한 82년도에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통금이 있었네요. 와, 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12시부터 축소를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통금. 통금이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통금이 12시부터다 그러면 12시 전에 막 뛰어서 가는 거죠. 막 집으로. 그랬다가 12시 되면 경찰들이 뭐 쫙 나와가지고서 막 삑삑삑삑 불고서 잡아갑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유치장에 이제 구류 처분을 해요. 거기서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KBS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 문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야간 통행 금지인데 좀 전에 들으신 이제 배호의 영시의 이별 이게 금지곡이 됐거든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요? 그 남자 여자가 뭐 영시 지나서 뭐 다닐 수도 없었는데 영시의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통행 금지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래의 금지 사유가 통행 금지 위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위반 사유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사유로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불신감 조장입니다. 불신감 조장. 연인과 이별을 하는데 그 가사 중에서 젊은 날에 불장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장난은 곧 일회성 사랑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개방 풍조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감 조장. 불신감 조장으로 이게 금지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2년도 때 그 통금이 해제가 됐는데 그때 해제할 때도 상당히 그 막 갑론을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뭐 치안이 문제가 될 거다. 뭐 안보가 문제가 된다. 뭐 근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던 거죠. 책의 그 사례 중에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양이 있었는데 사대문하고 사소문이 있었죠. 한양에 이제 사대문이 있었는데 그 종로에서 밤 10시에 종을 울리는데 28번을 울렸다고 그래요. 이게 인정 소리에 맞춰서 이 28번을 인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리에 맞춰서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대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통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벽 4시경에 33번을 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걸 파루라고 했는데 파루 소리에 맞춰서 열리고 인정 소리에 맞춰서 닫히고 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금이 시작되는 인정, 통금이 풀리는 파루 이때는 사람들이 막 와르르 몰렸을 거 아닙니까? 뭐 문을 닫히기 전에 들어가거나 문을 닫히기 전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지고 흩어지는 것이 마치 구름처럼 몰려간다 해가지고 그 종로가 있는 그 종로 2가 종로에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운종가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운종가. 구름처럼 사람이 모였다 흩어진다. 그리고 통행 금지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에
북을 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위반자들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경을 칠 놈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다 그래요. 위반자가 11시, 1시, 3시에 북을 쳐야 되니까 경을 칠 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재밌죠? 다음 들으실 곡은요. 영하고 관계가 있네요. 연애가 0번지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연애가 0번지 이게 이제 남진의 노래입니다. 남진. 영화 옛날에 국제시장 생각나십니까? 국제시장에 보면 이게 주인공이 그 베트남에 참전했다가 남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실제로 남진이라는 가수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죠. 그래서 전남 목포 출신이고 젊었을 때는 그때 주먹들과 주먹 다짐도 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연애가 0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지곡이 됩니다. 왜 금지곡이 됐을까? 이 노래가 출반이 되자마자 1절, 2절이 가사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금지곡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저속하다. 딱이 지켜서 나오자마자 금지곡이 되는 거죠. 가사 중에 이제 달콤한 입술로 약속하는 연애 0번지 이게 이제 퇴폐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이에요. 연애 0번지가 퇴폐적이다라고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연애 0번지. 연애 0번지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태양처럼 뜨거워 그리워 애타는 심정 아가씨는 알아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 임자 없는 이 가슴에 사랑을 심어봐요 달콤한 입술로 약속하는 연애 0번지 호수 같은 내 마음 태양처럼 뜨거워 그리워 애타는 심정 아가씨는 알아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 임자 없는 이 가슴에 사랑을 심어봐요 달콤한 입술로 약속하는 연애 0번지 예, 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정미 씨를 아십니까? 가수 김정미. 이분이요, 여고 3학년 때 신중현을 제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신중현이 김정미를 키운 겁니다.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신중현 사단,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신중현 사단의 스타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김추자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건이 있어서 김추자 대신에 이제 떠오르는 별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2인자로서 평가받던 그런 가수였었는데 그 김정미의 노래 중에 담배꽁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담배꽁초가 금지곡이 됩니다. 당시에 75년도에 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금지곡이 되는데 이제 그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성냥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 물고
이국리 저국리 천장을 바라보고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댔네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네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네. 이게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이게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금지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치졸함. 치졸함. 치사하고 졸려라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졸함이 뭡니까? 좀 그럴듯한 좀 사유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너무 치졸하다고 금지곡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치졸한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곡 말고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거 가나다라 마바 사다 가나다라 마바 뭐 이런 것들 비슷한 이유로 금지곡이 됐습니다. 김정민은요. 2000년에 들었으면서 앨범이 다 재발매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팬카페도 생겨나고 상당히 재평가하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 담배꽁초 한번 들어볼까요? 성냥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물고 이국리 저국리 천장을 바라보고 찾져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댔네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리워지는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네 성냥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물고 이국리 저국리 천장을 바라보고 찾져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댔네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나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나 네, 노래 들었습니다. 김정민 담배꽁초인데요. 뭐 지금 들어도 뭐 전혀 뭐 떨어지거나 치졸해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노래 좋은데요. 야 이런 노래를 치졸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잣대 평가 기준 이게 얼마나 그 자의적인지 그리고 그 뭐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기성세대가 이제 신진 세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평가 기준이 얼마나 유치하고 합리적이지 않은지 그런 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미 담배꽁초 들었습니다.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이정선의 노래입니다. 이정선 거리 이정선의 거리라는 노래인데 이게 75년에 이제 1집이 발표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데뷔 앨범에 이 노래를 실었는데 사전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11곡 중에서 9곡이 사후 심의에서 걸려버렸어요. 앨범을 냈는데 9곡이 사후 심의에 딱 걸렸는데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가사가 불신감을 조성하고 냉소적이다. 이게 이제 금지 사유가 됐습니다. 가사가 불신감을 조성하고 냉소적이다. 그가 부른 블루스 포크 명곡이라고 지금은 이제 회자되는 거리 이건데 왜 그랬냐면 앨범 표지에 이정선의 장발 사진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장발 단속을 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여자는 짧은 치마 단속을 하고 남자는 장발을 단속을 하고 근데 막 자가지고 막 재고 그랬어요. 치마 길이 무릎 위에 몇 센치 이런 거. 장발은 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깎거나 머리 깎는 기계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가사가 불신감을 조성하고 냉소적이다고 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말을 듣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만이 거리를 덮었네.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딱 듣기에는 의미심장하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불신감을 조성하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앨범 사진을 바꿨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단발 사진. 예. 그리고 음반 중에 이 문제가 된 거리라는 것을 빼고 발매가 됐는데 그 이후에 히트한 곡 섬소년이죠. 섬소년.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를 듣고요. 섬소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말을 듣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만이 거리를 웃음 짓는 얼굴은 많아도 마음 주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도 받지 않는 웃음만이 거리를 덮었네.
사랑을 믿는 사람은 없으니 서로들 믿지 않는 사람만이 거리를 덮었네.
사람은 많아도 사람을 믿는 사람은 없으니 서로들 믿지 않는 사람만이 거리를 통해 예, 노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세 번째 곡은 윤병주와 지인들이라는 팀의 거리입니다. 거리 한번 들었고요. 자, 오늘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예, 최근의 노래부터 40년대의 노래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하나로 꿰뚫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금지곡이라는 거죠.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을까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요. 금지된 사유가 뭐냐면 야, 노래를 왜 이렇게 못 불러? 이게 이제 금지된 사유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못 불러. 아니,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를 그 심의한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 사람들 명단은 없나 어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수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노래를 왜 이렇게 못 불러? 1985년에 들국화가 발표한 앨범 행진이라는 노래입니다. 행진 아시죠, 여러분? 행진 엄청 유명한 노래죠. 이 음반이요 나오자마자 새로운 음악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80년대를 열었다. 극찬을 한 명반입니다. 어떤 언론사는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 창법 미숙 이게 공식적인 금지 사유입니다. 창법 미숙. 예.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전인권입니다. 전인권이 노래를 하고 그 가창력, 노래 창법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그래요. 극찬을 하는 파트가 있고 완벽하게 그냥 무시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작사가 이주엽 씨가 있는데 극찬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샤우팅을 한국 가요의 한 문법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목소리에 섬세한 인문성을 새겨놓은 절창이다. 야, 멋지죠. 극찬을 한 반면에 유튜버들은 비판을 한 댓글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돼지 멱다는 소리다. 그런 혹평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듣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눠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창법 미숙 노래 못 불러가지고 금지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행진 전인권의 노래 듣습니다.
예, 서태지와 아이들도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4집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 시대유감 발표를 했죠.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가사를 바꿔라 개작 지시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환멸을 내용에 담았죠. 그래서 가사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을 그렸다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태지는 그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가사를 전부 삭제를 하죠. 연주곡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땠겠습니까? 팬들이 난리가 났죠. 항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합니다. 음반을 사전 심사하는 시대에 말 그대로 시대 유감을 표시를 한 거죠. 제목하고 똑같죠. 야,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일이. 1995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거론이 되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우연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96년에 공윤이 사전심의제를 폐지를 하게 되죠. 판결을 기다리다가 폐지가 된 거죠. 서태지는 이것을 기념해서 가사가 들어간 시대유감을 발표를 하죠. 이것을 계기로 이제 서태지한테 문화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인데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올해 24년도에 에스파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요 에스파의 시대유감 들어보고 시간이 되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걸쳐서 금지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라는 노래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 기준점에 대한 판단 기준 정말 심각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식들 되게 시끄럽게 오늘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에 거짓된 너의 가식 때문에 너의 얼굴 가죽은 꿈틀거리고 나이 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두고 거리 헤매다니네 모두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올 것만 같아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은 아웃사이더를 들을 수 있어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부러져버린 너의 그런 날개로 넌 얼마나 나를 볼 수 있다 생각하나